안녕하세요. 디자인 애니팅입니다. 오늘은 마키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마키툴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택 툴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부분을 선택 또는 배제시킬 때 사용하는 툴로 일반적으로 사각형과 타원형 모양의 마키툴이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 방법은 마키툴의 모양을 선택한 뒤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이미지를 하나 열었어요. 마키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왼쪽의 도구 상자에서 이동 툴 바로 옆에 보시면 이 렉탱글 마키툴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도구 상자에서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일자였다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오른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조그만 세모가 있으니까 하위 메뉴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누르고 있으면은 네 가지의 마키툴이 나오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렉탱글 마키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 이 마키툴로 해당 레이어에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시면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이렇게 이 빛나는 부분에다가 색깔을 입혀볼게요. 전경색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배경색은 흰색이고 이 선택되어 있는 영역만 한번 빨간색을 채워볼게요. 에디트에 Fill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foreground 컬러, 자, 이 빨간색 누르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자, 빨간색으로 채워졌죠? 자, 이게 마키툴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또 타원형의 마키툴도 하나 있죠. 타원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이때 Shift를 눌러주게 되면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같은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 빛나죠? 선택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한번 전경색을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해서 에디트에 Fill 눌러주시면 foreground 컬러, 자, 이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채우기를 했는데 하나는 끝에가 번짐이 없고 정확한 경계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흐릿하게 번지듯이 나오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볼게요. 뒤로 가기로 해서 나머지 다 없애주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마키툴을 선택을 할 때 이쪽 위쪽에 보시면 페더 값이라고 있어요. 이 페더 값이 바로 얼마나 부드럽게 색상이나 효과가 퍼져나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현재 페더 값이 0인 상태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페더 값은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축키로는 아까 전에 에디트에 Fill 있었죠. Shift F5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Fill 컬러 채우기가 나오죠. foreground 컬러를 전경색을 그대로 OK 눌러주시게 되면 경계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페더 값이 0인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네모인 상태인데 페더 값을 한번 우리가 100으로 줘볼게요. 새로운 곳에다가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죠? 모양도 조금 이상해졌죠? 부드럽게 퍼져나가려고 이 선택 영역 자체가 조금 변형이 된 거예요.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이 색깔로 Shift F5를 눌러서 전경색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페더 값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부분만 특정한 효과나 아니면 변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레이어 창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키툴로 페더 값은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볼게요. 한번 이 부분을 선택을 했죠. 반짝반짝 빛나죠, 이 부분이. 이 부분에다가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를 눌러서 Hue and Saturation을 한번 눌러볼게요. 채도를 한번 좀 조절을 해볼게요. 색상과 채도를 조절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주게 되면 해당 영역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변형해주고 싶은, 뭔가 효과를 주고 싶은 특정 부분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때 마키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네모나거나 아니면 동그란 것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한번 라스 툴도 있어요. 이쪽에 라스 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다. 클릭을 한 상태로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특정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경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에디트에 Fill을 눌러서 이 전경색을 그대로 채워주면 이 부분만 색깔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폴리거널 라스툴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뭔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 모양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클릭을 하고 한 번에 일자로 갈 때 이걸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찬가지로 선택이 됐죠. 이번에는 한번 레벨 값도 줘볼까요? 위쪽에 이미지에 어드저스먼트 조절에 레벨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어둡거나 밝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쪽 부분에는 또 마그네틱 라스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클릭을 또 안 해주고 그대로 마우스를 움직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패스가 생겨요. 따라서 점점 생기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 갖다 대면은 선택이 됐죠. 이 부분에는 한번 커브를 줘볼게요. 이미지에 어드저스먼트의 커브 값을 조절해 볼게요. 자, 저 부분만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펜 툴이 있어요. 펜 툴. 도구 상자에 펜 툴을 눌러주시고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하고 살짝 곡선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살짝 잡아서 끌어주고 이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에선 다시 옵션 키를 눌러주시고 이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바뀌죠. 이 상태로 클릭 또 끝점을 없애준 거예요. 지금 해주고 또 이 부분에서 클릭 여기는 거의 직선이랑 비슷하니까 살짝만 곡선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 마지막 이어주고 난 다음에 이 선택된 부분을 오른쪽을 눌러서 Make Selection 해주고 패더값 나오죠. 그 선택 영역을 얼마나 부드럽게 선택을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선택을 할 거니까 패더값은 0으로 줄게요. 자, O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이 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프리 트랜스폼을 눌러서 이 부분을 특정 부분만 크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특정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만 여러 가지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변형시켜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